안녕하세요. 궁중자수를 전수하고 있는 이병숙입니다. 궁중자수는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궁중에서 발전되어 온 생활 전반에 사용되었던 실용궁예입니다. 오늘은 왕비 봉황 흉배와 노리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 만드는 과정입니다. 나비는 영원한 사랑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전통 궁중자수 색감이면서 한쪽 날개는 아주 채도와 명도가 높습니다. 그래도 우아하죠. 한쪽은 나비의 형상이면서 꽃이기 때문에 꽃 속에서 숨었다가 날개짓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왕비가 우주관을 갖고 있었던 태극마크가 있고 또 원자 생산을 위한 단암 생산을 위한 박쥐가 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이 매듭수는 가장 오래된 기법으로 튼튼한 견고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나비의 날개 가루를 표현하듯이 매듭수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맺어서 돌려 앉힌다는 기법으로 전체적으로 편편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색이 섞여질 때에는 한 올 한 올 섞게 되면은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연중진의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냥 맺어서 꽂게 되면 오돌오돌한 느낌에서 좀 많은 매듭수로 전체적인 효과를 볼 적에는 좀 매끄러운 느낌이 없는데 돌려 앉히죠? 네, 지금은 매듭수 섞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올 한 올 자리를 비워두고 색상을 다른 색상을 섞게 되면 연중진의 효과가 나죠. 지금은 우련사라고 해서 이런 새나 곤충의 날개에 햇빛에 반짝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색상으로 색과 색을 섞어서 실을 꾸게 되면 이렇게 지금은 홍색과 송화색을 섞어서 꼰 실로 박쥐 날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비 만드는 과정에서 술을 다 놓고 나서 코팅을 해야 만들 수가 있죠. 풀칠을 좀 합니다. 부드럽게 되고 이렇게 공예 만들 수 있도록 되죠. 이렇게 술을 다 놓은 다음에 커팅을 해서 2~3mm 여유도 커팅을 해서 가위밥을 넣어서 이렇게 풀을 발라서 형태를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렇게 나비 뚜껑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양쪽을 붙이고 귀각치기를 하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 아름다운 나비 나비개가 됩니다. 거북이 삼장놀이개는 궁중유물의 길상도 병풍의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궁중유물에 있어서 길상도 병풍이라고 왕비 병풍이 있었어요. 왕비가 나라의 안녕과 평안을 비는 의미로 길상의 시를 중간 주변에 놓고 또 만개한 화병 꽃들을 순화한 작품인데, 고종 황제께서 주치이신 미국인 의사에게 하사해서 현재 피바디 박물관에 있고 유물전을 했을 때 문양과 함께 전시되어서 호평을 받았던 작품이죠. 그 기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아주 궁중자수의 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속수를 2번 하는데 수를 놓는 방향으로 먼저 수를 놓듯이, 아주 수를 놓듯이 제대로 속수를 했다고 봅니다. 속수를 한 번 놓고 수 놓는 방향으로 한 번 제대로 놓고 반대 방향으로 또 한 번 놓고 수를 놓는 반대 방향으로. 이 기법은 속수를 2번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못하는 작업이라고 하더군요. 이 작품은. 네. 목단꽃은 전통사회에서 부귀영화를 뜻하는 꽃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수를 2번 해서 토톰하게 수를 놓았죠. 이제 금사를 할 겁니다. 금사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은 자수에 금빛을 주면서 자수의 가치를 부여한 거죠. 삼국시대 천마총 유물에 금사로 수를 놓은 옷자락이 유물로 보입니다. 궁중자수의 생성기를 삼국시대로 보고 또 융성기도 그때로 또 보고 있죠. 이렇게 작은 작품이라서 더 섬세하고 작업이 더 정밀함을 요구합니다. 작은 작품이라서 결코 소품은 아닙니다. 목숨 숫자가
가운데 중심 축을 두고 6알, 또 이쪽으로 5알, 또 이렇게 사선이 4알, 상형 문자지만 이렇게 이 목숨 숫자 글씨가 6543221이라는 이거는 하나 둘 셋 네 알, 여기 또 세 알, 두 알. 이렇게 사방으로 되면서 상형 문자가 목숨 숫자가 써집니다. 그리고 갑골 문자들, 갑골 문자라고 하죠. 그리고 아까 나비에서 표현했던 매듭수로 튼튼하게 거북이 등을 표현했고요. 네, 궁중자수 길상도 병풍의 기법으로 표현된 이 거북이 삼작 놀이개는 앞뒤 색상이 틀립니다. 그리고 거북이 색깔들이 틀리고 모란꽃 색상이 틀리고 이파리 색들이 틀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림으로 표현할 수 없는 작업이라고 하더군요. 속수를 두툼하게 2번 꼭 제대로 해서 입체감을 표현했죠. 이파리도, 이 자그마한 이파리도 꼭 2번 한 겁니다. 그래서 도톰하게 표현이 보일 겁니다. 이것도 매미 나비 놀이개 뭐 마찬가지로 한 2mm 정도 여유를 두고 형태대로 커팅 오립니다. 네, 술을 다 놓은 다음에 커팅을 해서 한 2, 3mm 여유 두고 커팅을 하죠. 그런 다음에 가위밥을 주고 이렇게 형태대로 뒤로 붙여서 형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이 이거죠. 이 형태를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게 이젠 홍색,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매미가 구멍도 이렇게 뚫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해서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붙여서 양쪽에 귀갑을 넣고 가운데 또 솜을 넣죠. 이거는 그래서 만든 것이 이 삼장놀이개입니다. 그런 다음에 솜을 이렇게 두툼하게 넣죠. 귀갑치고. 그래서 3가지를 만든 것이 삼작놀이개입니다. 삼은 만의 의미를 뜻하죠. 더할 수 없는 기쁨, 행복. 옛날에는 삼진법을 해서 삼이 만에 더할 수 없는 기쁨을 뜻했습니다. 네, 이렇게 거북이 삼작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미놀이개입니다.
매미놀이개의 색감은 머리 부분은 중요한 쪽빛과 금중자수로 했고요. 날개는 햇빛에 반짝이는 금빛 날개를 표현해서 금사를 색색실로 찝었습니다. 진금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배 부분은 이제 배를 이렇게 만들 건데 연꽃 팔엽, 이것은 백제 와당에 있는 문양인데 우리나라 궁중자수의 기법인 자릿수로 표현을 하고 색감은 우리 궁중자수 색감이죠. 또 이쪽은 매듭수로 무지갯빛을 표현했고요. 이것을 이렇게 가장자리를 완성하는 방법이 귀갑치기라고 합니다. 귀갑은 거북이 등이죠. 거북이 등처럼 딱딱하고 빳빳하고 튼튼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갑치기로 이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자수로 이런 매미를 만들고 이런 형상을 만든다는 것이 보석을 만든다는 그런 가치로 보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빛이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청잣빛 도자기가 나왔다는 것처럼 이 자수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정말 미적 가치보다도 참 신기하죠. 그래서 보석이죠, 보석. 그래서 여기에 또 놀이개는 자수의 과정이 병풍은 표구에서 완성이 되고 자수로 된 장은 또 장으로 완성이 되는데 놀이개는 물론 매듭과 연계됩니다만은 매듭으로 장식을 수를 마련하지만 디자인부터 이렇게 만드는 과정까지 작가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습니다. 귀갑치기라는 것은 이 형상을 만드는 마지막 공정인데 거북이 등처럼 튼튼하게 한다는 뜻이겠죠. 귀갑, 거북이 등이죠. 고표가 위에서는 좀 넓고 그 간격으로 고표가 한 3mm, 3-4mm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고표에서 처음 넓이보다는 좀 좁게 뜹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내려오는 과정을 반복하죠. 그렇게 되면 한번 고표가 되고 위로 고표가 좀 좁게 다시 얹혀지는 거죠. 그래서 튼튼해지는 거죠. 한 땀 정도 내려와서 이렇게 양쪽을 집어주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칸에서 좀 좁게, 아까보다는 이 넓이가 좀 좁게 하면 한 번 고표가 내려오고 그 위로 고표가 얹혀지는, 그래서 두 번, 옛날에 기러기보 가장자리에 그렇게 색색으로 그런 표현을 했었던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매미의 색감은 궁중자주색의 이 은빛 날개죠. 색사로 은빛을 진금했습니다. 그리고 궁중자수의 색감인 오방색, 순남색, 쪽빛, 꽃분홍, 홍색, 연두, 홍화색, 색상이 상당히 강렬하지만 우아하죠. 그리고 이쪽은 쪽빛 날개, 그리고 금사를 진금했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매미 날개를 표현했고 여기는 한 올 한 올 매듭수로 무지갯빛을 표현했습니다. 매미의 오덕은 입이 곧게 뻗은 것이 마치 선비의 가끈히 늘어진 것을 연상하게 하므로 항문하는 선비를 닮았고 이슬을 먹고 사니 몸이 피리 맑을 것이며 사람이 애써 가꾼 채소나 곡식을 먹지 않으니 애초부터 염치를 알고 있으며 또 다른 곤충들과는 달리 집이 없이 사니 검소하고 겨울이 되면 모두 때맞춰 죽으니 신의가 있다 하니 이것이 매미의 5가지 좋은 점이라고 합니다. 매미의 오덕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고자 패용하다가 며느리에게 대물림하는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그런
문화사적 의미가 이 조그만 매미 놀이기에 있습니다. 청와대 진년도 병풍과 농악대자를 제작했는데 진년도 병풍은 1200호, 농악대자는 600호였죠. 600호를 이 선수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그 농악의 그 농민들의 한복의 춤사위, 그 이런 어떤 주름들이 그대로 여실하게 입체감으로 나타나서 그 개관식 날 그 작품을 보았던 장관부인들은 유화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감각이 있는 기법이냐 하지만 이렇게 전통 우리 궁중자수의 기법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금사 진금수는 위에서 한 2mm 간격으로 진금을 해갔는데 이 선수 기법이라고 제가 칭하는데 이거는 속에서 살짝살짝 그 꼬임을 한 올씩 집어야 돼요. 꼭 굿을 박는 것처럼 되죠. 그 선수 기법이라고 칭한 농악도를 제작한 비법입니다. 실을 굵게 여덟을 굵게 꼴 수 있는 한 딸딸 꽈서 그 꼬임을 다치지 않게 2mm 간격으로 찝어가는 거예요. 제 실로 찝으니까 나타나지가 않죠. 그래서 혹자는 굿을 박는 것 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런 기법을 창안했느냐 했지만 창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 궁중자수에 그런 기법이 있었습니다. 한 올로 그 꼬임을 다치지 않고 찝어가니까 혹자는 굿을 박는 것 같다는 말도 하고 현대자수 기법이다, 또 유화 같다,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우리 전통자수의 엄연히 수저집 같은데 가장자리에 마무리했었던 기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여덟을 꼬고 2mm 간격으로 이렇게 찝어가니 그 노고가 보통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복의 구심점으로서 아름다움과 품위를 더해주는 놀이개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놀이개 만드는 과정은 끝났고요. 복식자수에 있어서 보와 흉배가 있습니다. 하사품으로서 궁중자수에서 가장 품위 있는 작품들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왕비 봉황흉배를 해보겠습니다. 이 봉황흉배는 왕비의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는 새 중의 새 봉황새를 문양한 표장입니다. 왕비가 세자빈이 됐을 때 15살에 간택이 돼서 들어오면 그때 세자빈용 봉황흉배는 17cm 방형, 근데 이거는 제가 왕비 대례복용으로 25cm 방향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대례복 봉황흉배를 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사치하고 뭐 그랬겠지만 이 봉황이 여의주를 물면 만사형통한다는 의미에서 봉황흉배를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5세기 천마총에서 발굴된 유물에 술을 놓은 금자락 옷이 발견이 됩니다. 그때부터 궁중자수에서는 금빛으로 자수의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책자에 나와 있는 흉배와 또 제가 40년 전 24살 때 수집한, 그 당시는 비밀로 되어 있었던 그 창덕궁 유물실에 목판화 탁본과 저희 작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리개와 봉황배를 술을 놓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보신 것처럼 궁중자수는 곱게 술을 놓는다는 개념보다 용도와 문양에 따라 표현 양식이 다른 질서의 미학으로 정밀함이 요구되는 예술입니다.